어느 늦은 밤 책상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고전 소설을 읽다가 낯선 사자성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취생몽사, 취할 취, 살생, 꿈몽, 죽을 사. 술에 취해 살고 꿈꾸다 죽는다는 뜻인가? 학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사전을 뒤적였습니다. 현실을 도피하여 술과 쾌락에만 빠져 헛되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라는 뜻이 적혀 있었지만 왜 하필 이런 표현이 생겨났을까요? 이 네 글자 뒤에는 분명 깊은 역사와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취생몽사라는 사자성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애환과 시대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당나라 말기 9세기 중엽의 중국. 한때 동양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대당 제국은 이미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 중앙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각지에서는 절도사들이 할거하며 사실상 독립왕국을 꾸렸습니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죠. 이런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식인들과 관료들은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가졌던 이들조차 현실 정치의 추악함과 무력함 앞에서 점점 세상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구라는 문인의 이야기가 특히 주목받습니다. 정구는 당나라 말기의 저명한 시인으로 젊은 시절에는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충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료가 된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황제조차宦관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꼴이었죠. 정구는 몇 차례 올바른 정치를 위한 상소를 올렸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견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구는 동료 관리들과 함께 황하를 바라보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썩어빠진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한탄했고 차라리 술이나 마시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자조적인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밤 정구는 홀로 장안의 한 술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젊은 관료였던 이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고 몰락한 귀족 자제들은 기생들과 어울려 밤새 노래와 춤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구는 그들 중 한 명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은 현실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무엇하러 정신을 차리고 살겠는가? 차라리 술에 취해 꿈속에서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구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현실 도피야말로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죠. 집으로 돌아온 정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현실과 마음속 갈등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나온 것이 바로 취생몽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사는 것 같고 꿈꾸다가 죽어가는 것 같은 삶. 현실의 고통을 피해 도피처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네 글자에 압축해서 담아낸 것이죠. 정구는 이 표현을 통해 단순히 현실 도피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이해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정구의 시가 알려지자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속 갈등과 절망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급제를 준비하는 선비들 사이에서 이 표현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세상에서 공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취생몽사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며 자조적으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로는 현실 도피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죠. 송나라 시대에 들어서면서 취생몽사는 더욱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남송 말기 몽골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문인들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리학자들은 이 말을 경계해야 할 태도의 예로 들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자주의는 취생몽사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지만 진정한 선비라면 이를 극복하고 도덕적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를 거치면서도 이 사자성어는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명나라 말기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다시 한번 많은 지식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표현이 되었죠. 우리나라에는 조선 전기에 이 사자성어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으면서 조선의 지식인들도 깊은 절망감을 느꼈고 그때 취생몽사라는 표현이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 표현을 언급하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이 택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취생몽사라는 사자성어는 단순히 현실 도피를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도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담아낸 표현입니다. 이 말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유는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이 느끼는 절망감과 도피, 욕구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나라 말기의 혼란이나 조선시대의 외침, 그리고 현대의 각종 사회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하지만 취생몽사를 단순한 포기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구를 비롯한 수많은 선인들이 그랬듯이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취생몽사라는 사자성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도 각자의 현실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여러분, 때로는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인정하되 희망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 고전적 지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